김민지 기자,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요? 오늘 뭐 새로운 사실 하나를 폭로했다면서요? 네, 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얘기입니다. 이 백 전 민정비서관이요. 과거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무성 의원 등의 관할 첩보를 청와대 감찰 반원들이 입수를 했는데 이것들을 자체적으로는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 추가로 나중에 다시 이걸 되살려서 경찰에 이첩했다 뭐 이런 내용을 추가로 폭로를 했습니다. 일단 김태우 전 특감 반원의 목소리를 듣고 오시죠. 제가 특감반에서 모 선배를 통해서 우리가 쓸만한 정보가 있다면서 제보자를 한 명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일대에서 저를 포함한 3명이 만났고요. 그때 그 제보자로부터 엄청나게 두꺼운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특정 인물이 적폐의 대상으로 그 김기춘, 김무성, 그리고 해수부 4급 이하의 공직자들, 해운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아예 두꺼운 수사 기록을 한 권 딱 만들어서 이인걸에게 첩보 보고서와 함께 건네주었습니다. 이인걸이 그걸 자세히 보고 나서 저를 불렀습니다. 김 팀장, 그런데 이거 내가 지금 자세히 보니까 이거 너무 민간 업자들 간의 이권 다툼에 조금 우리가 개입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다. 이인걸이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때 킬했던 그 해운업체 첩보 자료 그거 아직 가지고 있나?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좀 줘볼래? 왜요? 그랬더니 백원우 비서관한테 나 혼났어 막 이렇게 말을 2번 반복하더라고요. 자, 물론 이건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이제 주장입니다. 그렇죠? 예, 그 전제하고요. 어쨌든 김기춘 첩보 백원우 손을 거친 뒤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이 A 해운사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뭔가 특혜를 제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요. 첩보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요.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근데 이제 그 청와대 내부의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거는 민간 영역 사안이야. 그러니까 이거 더 이상 우리가 진행하는 게 안 돼. 청와대 차원에서 하지 맙시다. 배제 결론을 내려요. 근데 백원우 손을 거친 뒤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그거를 되살려서 야 경찰로 보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경찰로 실제로 이게 갔는데 경찰도 보니까 업자들 간 단순 이권 다툼이어서 내사 종결 처리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아까 우리 김 소장님 말씀하신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좀 그대로 적용해서 이야기를 풀어보면 박형철 비서관이 근무했던 반부패 비서관실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관련돼서 보면 유재석 건과 관련해서도 지금 친여 성향의 매체라고 평가받고 있는 오마이에서 보도한 걸 따르면은 일단 3인회의에서 일단 무마하기로 끝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국 수석, 백원우 민정비서관, 박경철 반부비서관이 모여서 반부패 비서관실에서는 이거 수사 의뢰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백원우 비서관은 그냥 사표 수리 끝내자라고 해서 사표 수리하는 걸로 정리해서 백원우 비서관이 통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반부패 비서관실에 있는 박경철 비서관은 법규에 따라서 이것은 고위공직자의 비위와 관련된 거니까 검찰에 수사 의뢰합시다라고 이야기했던 건데 백원우 쪽에서 이거 그냥 사표 수리 간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일부 보도에서는 그래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에서 관리했던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 있는 사람 중에 하나로 이 당시 유재수 국장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저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실은 자꾸 월권하고 직제 없는 역할이 없는 것들을 하려고 했던 측면이 있지만 저는 반부패 비서관실은 제대로 좀 하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있고요. 조건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김태우 수사관의 말이 또 라면 이야기 제가 합니다만 이게 사실이라면 일단 뭐 민간업자들이 얼마나 많은 제보를 또 갖다 주겠습니까? 제보를 받아서 첩보 보고서 올렸더니 박경철 반부패 비서관은 이건 민간 내용이니까 우리가 민간에 사찰하면 안 된다. 더 이상 청와대 진행하면 안 돼. 킬시킨 거잖아요. 킬시킨 거예요. 다시 백원우 비서관이 살려서 경찰 이첩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예요. 자기 관할도 아니고 민간이고 이미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킬한 건데 또 살렸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도 저 부분이 그 비서실장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별게 아니니까 할 수도 있지만 울산시장 당시 집무실을 압수수색해서 문제가 커진 거거든요. 현직 시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으니까 당연히 중요 사안이 돼서 청와대 보고하는 건 맞을 거예요. 근데 그 보고를 하더라도 그런 광역단체 시장의 현직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으니까 중요 사안으로 보고하려면 제가 볼 때는 국정상황실로 보고하는 게 정상적이에요. 왜 이걸 반부패 비서관실 보고를 합니까? 그리고 아까 하 국장님 말씀대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가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숙제했니 안 했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저것도 수많은 제보 중에서 백원우 비서관이 딱 울산시장과 관련된 그 비위권만 이첩을 시켰다는 것은 자기 영역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그 많은 첩보 중에 기억도 안 나는 건데 했다는 것은 박경철 부표비서관이 그거 하나만 또렷이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똑히 기억한다. 저는 백원우 비서관실에서는 적어도 업무를 벗어났거나 업무가 아닌 부분을 했던 것이 정확히 맞고 예. 반부비서관실은 잘하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 소장님. 일단 그 유튜브 우리 김태우 씨의 예. 유튜브 내용 보면 우리 김민지 기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저렇게 인터뷰를 하고 나면 원래는 와서 국장님 아마 그럴 거예요. 야 저기 크로스 체크했어? 안 됐는데요? 그럼 돌려보내 다른 사람 크로스 체크를 하게 하죠. 근데 지금 이제 김태우 씨의 주장은 크로스 체크가 안 된 상태로 지금 일방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이 저는 좀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되살려서 경찰에 이첩했는데 단순 이권으로 판단해서 끊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예. 이것은 이제 좀 저희가 오늘 한 얘기 뭐냐. 최대 실세. 문재인 정부의 행동대장. 그 민정 재선 의원으로서 민정비서관을 하고 있는 백원우가 지시를 했는데 다른 건 다 하명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 건은 경찰에 가져가서 단순 이권 다툼으로 판단해서 내사 종결했다. 힘이 없다는 걸 그냥 보여주는 증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로 시스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 좀 해볼게요. 황운하 이분이 울산지방경찰청장을 맡고 있을 때 경찰청장은 이철성 경찰청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근데 이철성 청장이 김민지 기자 의미심장한 날 울산지방경찰청을 찾았다? 네, 지난해 5월에 이 울산지방경찰청을 찾아서 이제 같이 기자들과 간담회를 여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에요? 지금 보시는 이제 사진이 당시 사진입니다.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과 오른쪽. 이철성 경찰청장이 함께 있는 모습인데요. 왼쪽. 이 날이 조금 의미심장한 날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철성 경찰청장이 이 방문한 이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김기현 시장에 관련된 수사를 울산청이 참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수사를 격려했는데 격려했다? 바로 이날이 김기현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김기현 시장이 공식 출마 선언을 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짜가 조금은 양측 사이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한번 그 과정을 한번 우리가 입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김민지 기자 설명에 이어서 청와대 하명 의혹, 경찰 행보 돌이켜 한번 볼게요. 지난해 3월 16일 날 김기현 시장 비서실 등 막 경찰이 압수수색하잖아요. 그때는 무슨 날이었어요? 김기현 후보가 한국당 후보로 확정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 지난해죠. 5월 9일 좀 전에 김민지 기자 설명대로 김기현 이분이 한국당 후보로 이제 결정이 돼서 출마 선언을 하는 날 경찰의 수장이 울산청을 방문해서 울산청 김기현 관련 수사 잘하고 있어요. 격려했다. 5월 11일 경찰이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김기현 측근들에 대해서. 근데 그날 무슨 날이었나? 지방선거 한 달 전이었어요. 선거는 6월 13일, 검찰 송치는 5월 11일. 우연일까요? 불법 표적 수사일까요? 저 세 가지만 보더라도 사실 좀 여러 가지 의심을 할 만하죠. 예. 그런데 이제 검찰이나 경찰에서 선거가 있을 때는 그 후보자와 관련된 수사는요, 가급적 하지 않습니다. 선거가 끝날 때까지 놔둬요. 왜냐면은 선거를 앞두고 서로 흑색선전도 많고 고소고발이 많거든요. 근데 그때 하게 되면은 그 자체 때문에 민심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즉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어떤 국민의 민심을 어떻게 흔들어 볼까 이런 의심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검찰 같은 데서는 그런 것들을 수사 직전, 그러니까 즉 선거 직전에 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보면은 압수수색은 당 후보자로 확정된 날. 확정된 날. 그렇죠. 예. 그리고 바로 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서는 기소 안 된다. 이거 보완 수사하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6월 13일 선거였는데 한 달 전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그게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경찰이 뭔가 의도를 갖고 한 거 아니냐. 게다가 이게 청와대 하명 수사였는데 그럼 청와대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울산 경찰청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이전부터 김기현 시장에 대해서 황운하 울산 경찰청장이 오기 전부터 네. 줄기차게 주변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었는데 네. 지지부진한 거예요. 네. 계속적으로 이거는 잘 혐의가 안 된다, 입증이 안 된다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계속적으로 왜 안 되냐 하고 황운하 청장이 새로 와서 그걸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하고 그 와중에 실무진에서 어떤 증거가 있었는데 그게 경찰에 제출이 됐는데도 그게 자기한테 보고가 안 된 걸 보고 그해 2017년 10월에는 그 수사 담당 3명을 팀장부터 경위 2명까지 하나여서 바깥으로 일선서로 해가지고 자천시킵니까? 자천을 시킵니다. 아하.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에서 하명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이게 일반적인 국민들이 이게 뭔가 경찰과 청와대 뭔가 의도를 갖고 수사를 선거 앞두고 한 거 아니냐. 예. 결국은 특히 이제 거기에 있는 김기현 울산시장 같은 경우는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여론조사에서 15% 이상 앞서가다가 있었다? 이 수사가 대대적으로 된 다음에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자, 김민지 기자, 황운하 지금은 이제 대전지방경찰청장입니다. 일전에 국회에서요, 한국당 의원들과 설전해버린 바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방선거를 앞둔 울산 경찰의 어떤 수사가 제대로 된 것이 맞느냐라는 야당 의원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황운하 경찰청장이, 대전청장이요,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지금 김기현 당시시장, 서동욱 남구청장은 지금 밤에 통곡하고 피눈물로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일말에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 게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토착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를 가지고 그것이 제가 왜 죄책감을 느껴야 됩니까? 지금 김기현 시장이 구속됐습니까? 서동욱 청장이 구속됐습니까? 아니 구속 가지고 말씀하실 건 아닐 것 같고요. 경찰이 고발 또는 첩보 함양에 따른 정당한 수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토착 비리에 대한 수사 의지를 가지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무슨 제가 죄책감을 가져야 합니까? 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오늘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번 이 사건이 악의적으로 하명수사 프레임을 씌운 악성 여론전이라고 했고요. 김기현 전 시장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